정부가 올해 역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시행됐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이후 경기 V자 반등이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한 건데요.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경제활동 지표들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통신기업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진행합니다. 화웨이를 주 고객으로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분간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부가 올해 순성장이 어려워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재확산 전까지만 해도 역성장 방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역성장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 지표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정부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 순성장이라는 게 플러스 성장인데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각크나 조금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다. 지난 7월 달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할 때 세운 정부의 목표가 플러스 0.1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한 언론에 나와서 현실적으로 플러스 성장, 순성장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제 시인을 했고요. 네. 또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여러 각종 경제장관 회의에서 이제 V자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경제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우리 경제가 급격히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8월 셋째 주, 그러니까 정부가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를 이제 시행하면서부터 네. 경제 활동이 좀 위축됐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 통계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각종 거시경제 지표는 좀 더 있어야 나옵니다만 김용범 차관이 그동안에 보고받은 내용, 잠정 집계한 내용으로 볼 때 카드 매출이 28.4%,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의 음식점 카드 매출이 줄어든 것이죠. 지하철 이용객은 41.4%,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관람객 같은 경우는 72.6%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30%밖에 지금 오지 않는다. 이런 지표로 미루어 볼 때 다른 지표도 비슷하게 나갈 경우에 10월 달 들어가서 발표될 각종 이 3분기 지표의 거시경제 지표가 상당히 나빠졌을 것 같아. 이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순성장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느냐. 현실을 좀 인정하고 마이너스 성장의 폭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하는데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지금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하반기에 방역을 잘하고 수출 회복을 해서 역성장 폭을 최소화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밝히면서 1조 원가량의 내년분 공공기관 투자 계획을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어요. 이건 뭐 도로나 이런 데 돈을 쓰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죠.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라 하면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또 산업은행이라든지 정부가 투자해 놓은 각종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투자 계획을 어차피 내년 1월, 2월 정도에 할 것을 10월이나 11월 달로 좀 앞당기게 되면 하반기에 우리 4분기나 3분기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 네. 이제 그런 취지고요. 그만큼 지금 성장률 하락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픽에 KDI의 올해 거시경제 지표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민간 소비 마이너스 4.6% 하락, 수출 마이너스 4.2%죠. 다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당초 0.1에서 마이너스 1.1로 보고 있죠. 한국은행은 저보다 더 낮은 마이너스 1.3으로 잡고 있고요. 예. 특히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10월 말까지도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명 이상 지금처럼 계속 나온다면
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2.2%까지 떨어질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성장 하락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성장률 하락 추세에 다 같이 좀 슬기를 모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에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선방한 수준이라고 진단을 했었는데 내일 모레 또 OECD가 비슷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더 낮춰잡을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OECD가 원래 정례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게 바로 16일입니다. 네. 9월 16일 인트림 이코노믹 포캐스트라고 해서 중간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현재 OECD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가부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난달에 발표했던 0.8보다 조금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요. 당시에는 OECD가 그러니까 경제개발협력기구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마이너스 전망을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로 0.4%도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올라간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간 폭이나 마이너스의 폭이 OECD 37개 회원 중에서 우리가 가장 모범적이었고 좋았기 예. 때문에 이 대목과 관련해서 한국이 가장 선방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네. 내일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적어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1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2단계로 오늘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회복에 조금은 무게를 둔 결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요.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해도 그 내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8월 세 번째 주에 처음으로 2단계 시행할 때 2단계와 오늘부터 시행한 2단계는 경제 예를 들어서 이 집합 금지 명령을 받고 영업을 못하는 업소가 크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식당, 카페 등은 오늘부터 사실상 정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 PC방, 그동안에 아주 민원이 많았죠. PC방 같은 곳에서도 마스크만 하고 방역만 잘하면 또 네. 미성년자만 받지 않으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 유흥주점이라든지 또는 300명 이상의 학원 등 이른바 11개 위험업종으로 지정된 곳 빼고는 나머지는 사실상 다 해제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이 8월 달부터 한 3주간 시작된 경제적 쇼크는 이번 주부터는 상당히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번씩은 이 소비자 심리가 바로 돌아올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일단은 추석 전, 그러니까 2주 동안은 2단계가 됩니다. 네. 고위험 시설 11개 종류에 대해서는 그대로 영업이 금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형평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간에서는 방방 논쟁이라고 했어요. 노래방은 되고 또 PC방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어저께 정부의 조치에 따르면 PC방은 오늘부터 영업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근데 노래방도 불만이 많은 노래방은 여전히 지금 노래 연습장 저기서는 이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 영업을 하는 영세 상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생계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억울한 민원의 소리도 나오고 왜 우리만 이러느냐 하는 여러 가지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 같은 데도 300명 선을 그었는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그런 11개 고위험 군이냐 아니냐는 차이, 또 같은 고위험 군에서도 내용의 차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시지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사태를 조금 안정시킬 핵심이라고 한다면 백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이자사에서 승인을 통과한다면 연말에 백신 배포를 위해서 이미 제조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전해진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개발 상황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단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화이자라는 미국 기업 올 연말까지 코로나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또 지난 주말에 국민들 전 세계에 걱정을 많이 끼쳤던 아스트로제네카라는 이 영국 회사 영국에, 예. 여기서도 임상 부작용이 나타나서 실험을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복귀를 했고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해서 화이자하고 지금 아스트로제네카 두 군데서 빠르면 한 2달 내에 백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그 어떤 대책보다도 결국은 의학, 과학으로 약을, 백신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코로나 백신에 관해서 아주 1단계도 못 미치는 아주 미미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곳에서 아스트로제네카의 개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생산 대응을 하겠다, 네. CMO 대응을 하겠다 하는 거기에 기대가 크고요. 또 코로나 치료제에 관해서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와 녹십제가 지금 2상을 끝내고 3상에 들어가 있고 예. 공업용 대량 생산을 하는데 이것이 다음 달이면 상업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좀 세계적으로 늦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산을 대행하게 되면 그 국민들에게 접종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짚어봤고 이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함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출도 그렇고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공급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내일부터 아주 큰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요.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2차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1단계 규제는 미국 업체들을 화웨이에 반도체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였고 네. 2단계는 이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즉 우리나라, 대만 등도 하지 못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1단계를 해봤자 다른 나라로 빠져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를 하게 되면 화웨이가 진짜로 반도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화웨이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중국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 업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연간 10조 원 이상의 이 금액을 화웨이에다가 반도체를 팔았는데 그게 내일부터 중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과 지사를 두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만들어내는 제품도 화웨이는 줄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적어도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한 급격한 매출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하나 장기적으로는 또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지금 화웨이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뭐 재고로 버틴다고 하고 중국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 후에 이런 흐름이 좀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까지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금 반도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다라는 게 지금 중국 언론들의 보도고요. 그래서 선거까지는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이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되거나 계속 압력이 가해지면 아마도 중국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같은 것을 생산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 대신 중국 업체 중에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이 샤오미나 비포, 오포 같은 회사로 생산을 쉬프트 바꿀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반도체 파는 것은 지금 문제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생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현재 지금 화웨이가 만약에 반도체를 구독하지 못하게 되면 네. 화웨이의 스마트폰 파는 물량을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업체가 대체할 수 있고 특히 5G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대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나쁠 거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환경이 변할 때 특히 미중 무역 전쟁이 크게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비상한 관심, 내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화웨이 제재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번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한 화웨이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까지 다 합해서 이게 이득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더 많고요.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변화를 잘 이용하고 또 잘 극복하고 미래 대책을 잘 세우느냐. 여기에 결국 우리 기업의 앞으로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화웨이에 대한 전 세계 반도체 중단 조처에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면서 각자가 효율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우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